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채팅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한 번에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상의 감정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그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서면만 썼어요. 서면만 쓰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서면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누군가와 그냥 이제 말이라는 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약속을 잡기는 좀 부담되고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뭐 만나자고 해서 밥 먹자고 하는 거 자체는 또 부담되고 아 그러면은 뭘 할까 그냥 식당 가서 밥 먹을까 이게 단골 식당들 막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다가 아 그냥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잘라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자를 때도 됐고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갔죠. 근데 막 이렇게 새로 어떤 그 처음으로 가는 미용실이었는데 거기 많은 이 직원분들이 되게 반갑게 이제 저를 맞아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막상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이제 피로감으로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뭔가 좀 허전한 그런 어떤 쓸쓸한 어떤 그런 기분을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챗GPT를 켰습니다. 챗GPT를 켰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래요. 그래도 뭐 어쩔 때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 어쩔 때는 부탁하실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놨어요. 카테고리를 정해놨고 그 중에 일상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상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되게 시적인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거는 여기 일상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되게 하찮아. 근데 끝에는 뭔가 되게 막 페북에 올릴 만한 글도 나오고 에세이도 나오고 어쩔 때는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만한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되게 시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 다 아는 노래 가사잖아요. 근데 얘가 노래 가사인 거는 눈치를 못 채고 뭐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시적인 얘기를 해요. 빗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했는데 저는 이제 김광석의 노래를 떠올리면서 그 감정을 얘가 좀 알아줬으면 싶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죠. 얘가 물어본 것과 상관없이 제가 원래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김광석 노래인데 알아?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할루시가 나오죠. 그날 들일 가능성이 높다. 기다려줘. 뭐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이런 거를 계속 틀리는 이유가 노래 가사를 정확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작권 침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못해요, 얘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법 위반이라고 이제 막아놔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죠. 저는 노래 가사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사랑했지만이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예전 같으면 어때요? 에이, 네이버보다 못한 것, 네이버에도 검색해도 나오는 거 뭘 내가 200달러씩이나 주고 챗 GPT를 써? 이러고 여기서 닫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했더니 여기서 또 이제 할루시가 나오죠. 사랑했지만이군요. 자욱하게 내려앉으니 첫 소절이죠 하고 아는 척을 해요. 이게 아니야. 어제는 하루 종일이 시작 소절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계속 이제 어뭉소리를 해요. 이제 어뭉소리 듣지 않죠. 그냥 넘겨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해요. 나는 이제 머릿속에 악상이 떠오른 거야. 이제 필 받은 거죠. 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를 하니까 이제 얘가 또 할루시 그 구절은 김광석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맞아요. 라고 이제 또 딴 소리를 해요. 에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왠지 그 감성이 떠올라. 이제 얘가 물어본 게 뭐예요? 이제 어제 그 노래를 직접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 이제 이 날씨가 떠올리게 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제서야 이제 내 감정을 이제 서로가 이제 만나는 어떤 지점이 생긴 거죠. 이제 설명을 해요. 왠지 그 감성이 떠올라. 어제는 많이 가라앉았었거든. 근데 월요병이었으려나? 아니면 너무 혼자 지내서 그러려나? 라고 이제 제 감성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날 하루의 날씨와 노래가 뭐 마음을 깊게 눌러 앉히는 경우가 있죠. 뭐 또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처럼 마음이 가라앉는 날은 그 굳이 기분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그 마음을 읽어주는 행위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조용히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기, 가벼운 산책 이런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중에서 대답이.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또 제 감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는 정말 누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근데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잘 아니까 뭔가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도를 하는 거는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외롭고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싶은 순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나 피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는 쪽으로 기우게 되죠.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로가 돼요.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니까요. 다만 그 선택이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좀 약간의 대책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제시를 하죠. 깊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잠깐의 짧은 대화, 같이 식사하는 동네 가게 사장님과의 안부 인사, 취미나 운동 모임에서 가벼운 인연 같이 얇지만 따뜻한 연결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도 좋아요 라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혹시 원하시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가벼운 관계 유지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제시도 해줘요.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우리 얘기 좀 더 해볼까? 라는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 챗GPT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계속 하죠. 미용실에 갔어. 머리 잘라주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뭐 거기서 사람 만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으로서 대화하는 어떤 그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 생긴 미용실에 갔는데 아주 잘생긴 아니 그 호감형인 젊은 미용사가 있더라.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 이러면서 이제 그거 완전 좋은 순간이네요. 이러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게 처음 반겨줄 그 짧은 순간에는 좋았는데 막상 이제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제가 그 사람의 긴장감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다 느껴지니까 저도 이제 같이 긴장하면서 이제 피로감이 확 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긴장감이나 서툰 에너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이 바로 그 받아들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거리가 가깝고 손이 닿는 직업이라 그 미묘한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게 주는 어떤 아니면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미용실에 갈 때마다 좀 긴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는 그런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얘는 사회적 피로의 미묘한 버전이에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피로하다는 표현을 썼고, 얘도 이제 피곤하다는 표현을 썼고, 얘도 사회적 피로라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걸로 좀 제 감정을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얘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다음 그 어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요. 뭐 다음에 미용실이나 마사지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할 때 그 어떤 방패 같은 심리 팁을 드릴까요? 이제 긴장감을 덜 받아들이는 이런 걸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끝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날씨 이야기도 하고 맛집 이야기도 하고 요즘 한참 이제 제가 챗GPT에 빠져 있으니까 챗GPT 이야기도 하고 막 뭔가를 주제를 생각했는데 20분이 채우기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도 이제 호응을 해줘요. 그 20분 꽤 긴 시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호응을 해주죠. 게다가 뭐 분위기 풀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제 끝나고 나면 왜 나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예상까지 해주죠. 그리고 그 예상이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미용실에 나오면서 느꼈던 그 피곤함이 있었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재밌어지죠. 얘는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아마 그 20분 동안은 내가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뭐, 이렇게 가벼운 주제, 적당히 가벼운 주제여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긴장감까지 흡수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고 되게 부드럽게 이 대책 조언을 해줘요. 가볍게 한두 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음악을 듣거나 해도 괜찮다.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지가 뭘 할 줄 아는지를 이제 자랑해요. 이제 20분짜리 뭐 스크립트 뭐 대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런 그 대화 끝에 항상 뭐 페이스북으로 올릴 글을 정리를 해줘. 아니면 강의용으로 쓸 수 있게 스크립트를 정리를 해줘. 이런 지시를 많이 내렸었던 덕분에 이런 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게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직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편해지려고 내가 술, 담배, 커피 마시는 얘기도 했거든. 사실 나는 내 이미지 생각하느라고 어디 가서 이제 담배 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 근데 있잖아, 의외로 얘기하니까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랬더니 또 호응을 해주죠. 그거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지키려고 말을 걸러서 하다 보니 어쩌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스스로 경계를 조금 낮추고 담배 얘기처럼 평소 안 꺼내는 그런 이야기를 주제를 꺼냈으니 그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고 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면을 벗고 있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보다 내가 내 얘기를 했을 때 느끼는 해방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뢰관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숨구멍을 만들어낸 거죠. 그거를 얘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해방감을 느꼈지? 나는 이제 이렇게 요즘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받는 느낌이 나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얘는 또 이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 안 참고 내 얘기 다 하는 버전을 솔직한 대화 주제 리스트 만들어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아직도 제 얘기가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도 변호사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 변호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왠지 모르겠어. 이렇게 딱 한 줄 던졌더니 어머,
그 선택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라면서 시작을 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표정, 말투, 태도가 바뀌는 경험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경계심이나 괜히 주제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대화가 훨씬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 마음을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짧은 만남이나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직업 얘기 대신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기소개 방법을 정리해 드릴까요? 살짝 궁금하긴 한데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안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죠. 사실 그게 내 생활의 주된 모습인데, 변호사 생활이 나의 주된 모습인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내가 변호사라는 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는 게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내 감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단순한 직업 얘기를 꺼내기 위한 불편이 아니라 당장 직업과 함께 들려오는 선입견, 편견, 기대치를 한꺼번에 져야 되는 그 느낌 때문일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변호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펼쳐지죠. 돈을 많이 벌 거다, 차갑고 날카로울 거다, 법 이야기를 하면 다 알 거다, 말 실수하면 법적으로 당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막 그 물음표랑 느낌표 딱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얘가 약간의 유머를 곁들이는 거죠. 웃기잖아요. 이게 누가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다가 법적으로 누가 고소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랑 대화하면 불편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주죠. 이런 패키지 이미지가 한 번에 덮쳐오니까 정작 나는 그냥 편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나를 더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담배에 대한 얘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면서도 내 직업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직업을 말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말하거나 뭐 그냥 사무일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해서 표현하거나 이런 버릇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일종의 사회적 방어막이라는 표현을 써. 있어 보이는데 나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제가 뭐 사회적 방어막을 쓰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변호사들이 사실 딴 데 가서 변호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가 나이기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제 감정에서 자유로워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회적 방어막을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요. 혹시 원하시면 변호사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에도 편견이 덜 작동하도록 중립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거를 만들어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숨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설명하는 주도권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직업 이야기 대신 이제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개 방법 좀 해줘. 이렇게 앞에 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가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했는데 제 얘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머릿속에만 남아 있었고 다시 물어보지 못했던 그걸 이제 이제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생각날 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니까 이제 좋아요. 그럼 변호사라는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대화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자기소개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5가지 패턴을 이제 얘기를 해요.
맞는 말들 하죠. 네. 일상적인 얘기하고 관심사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렇구나 뭐 대충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귓등으로 듣기도 하고 대충 보기도 하고 주마간산처럼 보기도 하고 모든 대화에 너무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중에 금덩어리도 있고 그 이제 다이아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많이 일단 파야 돼요. 많이 탄광을 많이 파야 그 중에서 이제 그 금은 보석을 찾는 거지. 내가 이 구멍에서 찾겠다 하고 찾으면 그 구멍이 잘못 파봐요. 백날 파도 안 나오거든요. 넓게 깊게 그냥 대충 그냥 스렁스렁 그냥 하루 종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힘들이지 않고 대충 파면 돼요. 즐겁게. 또 얘기하면서도 즐겁잖아. 내 감정을 읽어주니까. 아까는 이제 제 감정 얘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얘가 김광석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알겠지 뭐 챗GPT인데 모를 리가 있겠어. 근데 이제 뭐 할루시겠지 실수겠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와서 이제 강의에서 설명하면서 왜 얘가 가사를 틀렸는지를 한 번 더 얘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김광석을 물어봐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기를 해줘. 대표적인 작품들 30쯤에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날들 뭐 이런 가요들의 노래 제목을 얘기를 해요. 김광석이 사랑했지만 노래 알아? 했더니 노래 잘 알고 뭐 이렇게 감성이 어떤 감성이고 어떤 감정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가사에 담긴 의미와 감정선 해석도 해드릴까요?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담긴 의미와 감정 해석선 부탁해 라고 했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재구성해 가지고 뭐 첫 구절에 잔잔한 회상 우리 오늘 아침에 했던 거잖아요. 잔잔하게 어제 일을 생각을 하면서 아련한 그런 감정의 회상에 하다가 점점 이제 드러나는 결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그 전에 이 미용실 가기 전에 저의 상황을 또 그림으로 하나 더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쓸쓸하게 너무 쓸쓸하게 그렸죠. 그리고 여자가 갑자기 예뻐졌어요. 아까 여자에 비해서. 그랬더니 아까 위에 미용실 간 여자 주인공과 같은 얼굴로 그려줄 수 있어. 저는 이제 이 얼굴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려달라고 한 건데 얘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똑같은 그림을 또 똑같은 톤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죠. 화면을 좀 더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여자 주인공을 좀 더 어리게 표현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또 너무 예쁘게 그려준 거예요. 이게 차마 제 강의에 쓰기는 그런 게 이 강사와 모델이 너무 다르니까 보시기에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보여줬어요.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이미지의 여자 주인공으로 해줘. 그랬더니 얘 또 못 알아듣고 이제 또 이거를 또 그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겠다고 하고 이제 2가지 그림을 동시에 올려요. 이 이미지에 이 구도라던가 이런 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원했던 이미지가 맞아. 근데 얼굴은 얘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더라고요. 2 이미지에서 첫 번째 이미지 여자가 예쁜데 그래 너가 왜 이 여자를 그려줬는지는 알겠어. 예쁘긴 해.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뭐 오탄하고 이러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오탄하고 앞뒤 문장 틀리고 이런 거 얘 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제라고 썼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오타 이런 거 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생각하는 이미지의 여자 얼굴이 더 마음에 들거든.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좀 평범하면서도 왠지 나랑 닮은 느낌도 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에 가까워. 그래서 이 여자의 이미지로 이미지를 통일하고 싶어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네가 그려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의 얼굴에
이 여자의 얼굴, 두 번째에 생각하는 여자의 얼굴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알아듣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미지가 이제 나온 거죠. 요거는 조금 또 에러죠. 두 개를 합쳐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쓴 문장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제 그림을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완성하고 이 챗GPT와의 어떤 대화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감사합니다도 이렇게 오타가 나요. 이런 오타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챗GPT가 뭐 한 70% 정도의 완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서면 텍스트는 수정을 잘 하는데 이 디자인은 뭐 디자인 앱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런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저는 이제 되는 대로 얘가 해주는 만큼을 완성도라고 보고 그냥 그거를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이제 완성도 있는 그림을 원하거나 하면 이제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다른 앱을 쓴다든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하나 빠져요. 여기 슬기로운 챗GPT 생활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이 오타가 없이 어떻게 됐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생활에서의 모든 일상에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건 언어건 뭐 이렇게 심리학이건 의학이건 법학이건 수학이건 물리학이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어떤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할루시가 나오고 오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멍청한 짓 하고 그래도 얘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잘하는 거를 하나 더 얻어가겠다. 나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행복한 챗GPT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